안녕하세요.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웰니스 닥터 유키입니다. 웰니스에 대한 제 고민을 공유합니다. 지난 영상까지는 검진기관의 3가지 유형과 나에게 맞는 기관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신체적 웰니스의 11번째 이야기로 검진 일주일 전부터 당일까지 신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가지를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검진 준비가 왜 검진의 품질을 결정하는지 이해하는 방법. 둘째, 일주일 전부터 당일까지 시기별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입니다. 오늘은 준비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전, 사흘 전, 전날, 그리고 당일 주의사항까지 순서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챕터 1. 준비가 검진의 품질을 결정한다. 검진 준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전날 밤부터 굶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검사 당일 재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일부 검사를 아예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진을 위해 시간을 냈고 검진 비용도 지불했고 몸도 준비시켰는데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그 손실은 생각보다 큽니다. 검진 결과의 정확도는 수검자의 준비 상태에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혈액 검사라도 금식을 지키지 않으면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고 대장 내시경은 장이 충분히 비워지지 않으면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정확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준비는 결과의 신뢰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금식이 검진 준비의 전부가 아닙니다. 챙겨야 할 것들이 더 있습니다. 본인의 과거 병력과 가족력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 이전 검진 결과지를 지참하는 것, 사전 문진표를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어떤 약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검사 항목에 따라 중단이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용 중인 약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검진 항목과 개인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한 검진기관에 미리 문의하거나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챕터 2. 검진 일주일 전 준비사항. 검진 일주일 전은 본격적인 준비의 시작점입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증상이 있어서 검진을 받는 경우라면 검진 일주일 전에 검진기관을 미리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일 처음 상황을 설명하는 것보다 사전에 소통해두면 검진 당일 흐름이 훨씬 매끄럽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처방전을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검진 당일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정확히 전달하려면 약 이름이 적힌 처방전이 가장 명확합니다. 약 이름을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서류로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주치의 소견서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동맥류, 부정맥, 뇌전증이 있는 경우, 항혈전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 또는 만성간질환이나 만성신장질환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특히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이 지나간 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검진 대상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내시경을 포함한 검진을 받아도 된다는 소견서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만성 폐쇄성폐 질환이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있다면 검진날 대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는 호흡기를 성실히 해야 합니다. 녹내장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도 평소 사용하던 약제를 성실히 사용하면서 검진 당일 꼭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기저질환을 평소에 잘 관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진정검사 진행 여부나 검사를 위한 약제 사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진기관에 미리 알리고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생활 관리도 이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음주는 검진 일주일 전부터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간 기능 수치와 중성지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검진 직전 음주는 결과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도 이 시기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 후에는 근육 관련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장 내시경이 포함된 검진이라면 이 시점부터 식단 조절을 시작해야 합니다. 씨가 있는 과일, 해조류, 잡곡류처럼 장에 잔류물이 남기 쉬운 음식들을 줄여나가는 시점입니다. 특히 평소 변비가 심한 경우라면 일주일 전에 미리 대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전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장 내시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있는 분들은 이 시기에 검진기관이나 주치의에게 미리 상담을 받아 필요한 경우 변비약 처방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일주일 전 기본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만 확인하면 될 2가지가 있습니다. 비만 치료 목적의 주사제를 맞고 있는 경우, 위고비나 마운자로 계열의 약제는 위 배출 속도를 늦추는 작용이 있어 위내시경 당일 위내용물이 남아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검진 일주일 전 투여를 생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치의와 미리 상의하여야 합니다.
매일 맞는 주사인 삭센다의 경우 작용기간이 짧아서 사흘 정도 투약을 중단하면 위내시경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들 주사를 맞는 분들은 약을 충분한 기간 중단하셨더라도 검사 전날 식사는 모두 죽으로 가볍게 하시고 물을 충분히 드실 것을 권합니다. 여성 수검자의 경우 임신 가능성과 수유 여부를 미리 체크하고 검진기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검사 여부와 일부 검사 항목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챕터 3. 검진 사흘 전 준비사항. 검진 사흘 전부터는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은 물론이고 과당이 많은 음료와 주스도 이 시기부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된 이유는 지질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과다하게 들어온 영양소는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되는데 이러한 영양은 길게 사흘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으나 평소보다 과식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이 포함된 경우 식단 관리가 본격화됩니다. 이 기간을 잘 지켜야 당일 장정결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야 할 음식의 범위가 넓어지는데 채소도 식이섬유가 많은 것은 피하고 감자나 무같이 완전히 소화가 되는 것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나 잡곡밥은 검사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흰쌀밥이 더 적합합니다. 단백질은 기름기 적은 흰살 생선이나 닭 가슴살처럼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장정결이 잘 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사흘보다 더 긴 기간 식단 관리를 하거나 검진 전에 내원하여 사흘간의 변비약을 처방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성 수검자는 이 시점에 생리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 당일 생리 중인 경우 자궁 경부암 검사, 소변 검사, 대변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진 일정 조정하거나 일부 항목만 뒤로 미뤄야 할 수 있으므로 생리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검진기관에 미리 연락해 일정 조정 여부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챕터 4. 검진 전날 준비사항. 검진 전날은 준비의 마지막 점검일입니다. 이날 해두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전 문진표가 모바일이나 웹으로 발송되었다면 전날까지 작성을 완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 아침에 허둥지둥 작성하는 것보다 전날 여유 있을 때 꼼꼼하게 작성해두면 누락 없이 본인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과거력과 가족력, 이전 검사 결과, 평소 복용하던 약제의 처방전을 챙겨두었다면 빠뜨리지 않게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 당일, 아침에 복용할 약과 복용하지 못하는 약들은 분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진 당일 아침에 복용하지 못하는 약들은 검진이 끝난 직후 바로 복용할 수 있도록 따로 챙겨두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뇨 환자 중 평소에 금식을 유지하면서 저혈당이 왔던 경험이 있다면 설탕물이나 꿀스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분변 자멸 검사가 포함된 경우 전날 대변을 채취해 용기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냉장이 아닌 서늘한 곳에 보관했다가 당일 지쳐 마시면 됩니다. 대장 내시경이 포함된 경우 어떤 장정결제는 전날부터 장정결제 복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검진기관에서 안내받은 시간과 방법에 맞게 복용해야 하며 이 과정을 제대로 지켜야 당일장이 충분히 비워집니다. 그리고 진정 내시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전날 손발톱 매니큐어와 페디큐어를 지워두어야 합니다. 진정 검사 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기 위해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센서를 부착하는데 매니큐어가 있으면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발 각 2곳 이상씩 총 4곳 이상을 지워두어야 합니다. 자차로 이동할 계획이었다면 진정 내시경을 받는 경우 당일 자가운전이 불가능하므로 이동 방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노선과 소요 시간을 미리 확인해두고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미리 조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챕터 5. 검진 당일 준비사항. 검진 당일은 준비의 마무리이자 실행의 날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 없이는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금속, 액세서리, 시계는 모두 집에 두고 오시기 바랍니다. 분실 위험도 있고 방사선 검사 시 영상에 방해가 되고 내시경 검사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 검사가 예정된 경우 콘택트 렌즈는 착용하지 말고 안경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콘택트 렌즈는 진정 상태에서 제거가 어렵고 안구 건조와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당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담배, 커피, 껌은 당일 아침 절대 금지입니다. 이 셋은 공통적으로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위내시경 검사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검사 진행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 내시경을 받는 경우 당일 자가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진정제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수시간이 걸리며 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본인과 타인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복약 지침도 중요합니다. 혈압약, 파킨슨약, 항뇌전증약, 혈관 확장제,
부정맥약처럼 꼭 복용해야 하는 약은 위내시경 최소 4시간 전에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평소에 흡입기를 사용하였다면 검진 당일에도 흡입기를 사용하시고 꼭 지참해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약들은 검진이 끝난 후 복용할 수 있도록 따로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검진 당일 아침 당뇨약 복용과 인슐린 주사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투여하면 저혈당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금식을 유지하면서 저혈당이 왔던 경험이 있다면 설탕물이나 꿀스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준은 검사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공복 혈당, 중성지방, 각종 호르몬, 위장관 패널 검사에서는 8시간 금식이 필요하더라도 물은 마셔도 됩니다. 반면 요소호흡 검사와 위내시경은 4시간 전까지는 물이 허용되지만 검사 4시간 전부터는 절대 금식으로 물도 포함해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받는 검사 항목에 따라 금식 기준이 달라지므로 예약 시 안내받은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들을 시기별로 한 번씩 되짚어 보시고 다음 검진 전에 하나씩 체크해 두시면 검진 당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검진 일주일 전부터 당일까지 시기별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몰랐던 항목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검진 전에 나를 정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과거력, 수술력, 가족력을 정리하는 방법, 복용 중인 약제를 정리하는 방법, 이전 이상 소견을 지참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몸은 단기간에 소비할 대상이 아니라 평생 함께 가야 할 기반입니다. 웰니스 닥터 유키였습니다. 바쁜 하루 속 나를 위한 시간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8가지 웰니스 함께 채워가요. 작은 숨결에도 의미를 담아 지금 이 순간 평온을 느껴봐요. 균형 잡힌 삶 어렵지 않아요. 내일의 나를 위한 리처치 함께 만들어요. 웰니스 유키 Wellness 유키